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로봇들이 인간 주자 수천 명과 함께 21km 길이의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로봇이 단순히 세상을 보는 걸 넘어서 그걸 의심하고 건드려보고 심지어 부셔가며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서는 약 1,300달러짜리 휴머노이드, 자동차를 끄는 이족 보행 로봇, 그리고 스스로 수정하는 월드 모델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 오픈, 중국의 구현형 인공지능 질주. 단 몇 달 사이 중국의 로보틱스 분야는 급가속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월드 모델을 공개했고, 한 스타트업은 중급 스마트폰 가격에 맞먹는 휴머노이드를 내놓았으며, 작고 탄탄한 이족 보행 로봇은 매끈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헤드라인이지만 더 깊은 이야기는 조용하면서도 훨씬 더 큽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같은 한 가지 결핍된 요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직관, 바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인과적 감각입니다. 만약 모델이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 예측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저렴한 로봇 몸체가 그 교훈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면, 로봇은 더 이상 데모용 포즈만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세상과 교섭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흐름입니다. 멋진 예측에서 접촉, 수정, 그리고 능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기술, 기계 안의 물리직관. 수년간 인공지능은 장면을 분류하고 다음 몇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마찰이나 관성, 균형 같은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모델은 컵이 떨어질 거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손목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계획은 세우지 못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엉망진창의 미세 실험, 밀기, 미끄러지기, 회복하기, 반복하기를 통해 인과성을 반사신경처럼 체득합니다. 로봇은 그 순환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죠. 이제 바뀌는 건 수동적 관찰에서 능동적 실험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물리법칙을 따르는지 검토한 다음 실행 가능한 동작으로 옮기는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설명하는 것과 중력을 대비하는 것의 차이죠. 로봇에게 이런 비판과 수정의 순환을, 그리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저렴하고 수리 가능한 몸체를 준다면, 상식이라는 말은 더 이상 그럴싸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더 큰 모델이 아니라 상상과 접촉 사이의 피드백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 저항을 통해 배우는 그 방식대로 기계도 배워가는 것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스로 진화하는 월드 모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와우를 만나봅시다.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북경대와 홍콩과기대가 함께 개발한 월드 옴니션트 월드 모델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로봇과의 수백만 상호작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140억 개 파라미터의 모델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담은 영상이 아니라 세상 속 실험을 학습한 것이죠. 일종의 시뮬레이터인데 접촉을 통해 계속 학습을 이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가 물리 법칙을 따르는지 확인한 뒤 숫자와 뉴턴 법칙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계획을 수정합니다. 오아우의 핵심에는 연구진이 소피아라고 부른 비판 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각 언어 기반의 코치가 모델이 상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가 너무 멀리 밀렸는가, 발이 마찰력이 있는 위치에 착지했는가,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지시를 조정해 줍니다. 이후 역다이내믹스 모델이 그 승인된 계획을 실제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모터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목표는 화려한 예측과 안정적인 제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리적 착각을 줄이고 실제 접촉에서 살아남는 동작을 만드는 거죠.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진은 AT-OHB치라는 테스트 배터리를 도입했습니다. 물리적 개연성, 객체 지속성, 인과사슬, 시간 일관성을 점검하는 평가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와우는 여러 지표에서 최첨단 성능을 기록했으며 경로 기반 영상 생성과 새로운 시점의 영상 생성 기능도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상상하면서도 움직임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이는 계획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된 미래가 일관될수록 실제 로봇이 따를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와우가 전지전능해진 건 아닙니다. 연구진 역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험실 밖에서의 독립적인 재현과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한 초기 단계의 과학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모델에게 현실을 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협상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수정받고,
다시 시도해서 결국 몸이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 때까지요. 인간이 균형을 배우는 방식 그대로 이제는 코드도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미 1300달러짜리 가정용, 교육용 휴머노이드.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거실로 가봅시다. 부미는 어린이 키에 맞춘 높이 약 94cm, 무게는 약 12kg로 등장합니다. 가격은 약 9,598위안, 미화로 약 1,370에서 1,400달러 선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일종의 도발입니다. 중급 스마트폰 가격으로 교실과 메이커스페이스에 이족보행 로봇을 들여놓고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인과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직접 시도하고 휘청이고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서요. 부미의 설계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음성 상호작용과 직관적인 시각 프로그래밍을 강조해 초보자도 동작을 스크립트로 작성하고 실행해본 뒤 자세가 유지되고 보행 중 발끝이 걸리지 않을 때까지 파라미터를 조정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계획 실험 수정의 반복이야말로 로보틱스를 슬라이드쇼에서 실제 스포츠로 바꿔놓는 열쇠입니다. 초기 데모에서 부미는 어기적거리며 걷고 균형을 잡고 손짓을 하며 관객과 교감합니다. 이 로봇은 에어컨을 들어 올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연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습 속에서 직관은 잘합니다. 출시 전략도 많은 걸 말해줍니다. 사전 판매는 광군제와 쌍시비 사이 중국의 쇼핑 시즌에 맞춰졌는데 이는 연구소 전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소비자 제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높은 사전 주문 관심이 의미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때문입니다. 값싼 플랫폼은 부품, 튜토리얼, 포럼에서의 자잘한 해결책들, 수십 개의 작은 공개 실험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들이 모여 로봇이 행동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몇천 대만 학교와 동아리 등에 배포된다면 수많은 동작 영상, 균형 보정 패치, 오픈 수업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족보행 로봇은 더 이상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도구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기대치를 잘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배터리팩, 시간당 사용 가능 시간 같은 일부 사양은 일관되게 공개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휴머노이드라는 타이틀도 유동적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부미가 실제로 대량 출하되는가, 아이들의 손에서도 버티는가, 그리고 쿼드콥터를 단순한 장난감에서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켰던 메이커 문화처럼 부미도 그런 실험 문화를 키워낼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와우가 상상된 미래를 비판하는 두뇌라면 부미는 그 상상을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며 공개적으로 시험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직관이 태어납니다. 유니트리즈 1, 작은 체구, 강한 견인력. 베이징의 한 주차장으로 장면을 옮겨봅시다. 유니트리즈 1이 테더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습니다. 무게는 약 35kg, 키는 약 132cm입니다. 발은 빠르게 떨리고 몸통은 뒤로 젖혀지며 1.4톤가량의 자동차가 매끄러운 포장도로 위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괴력이 아닙니다. 정교한 협업입니다. 미세한 미끄러짐 하나하나가 계산되고 튕겨나오는 반동은 바로잡히며 무게중심은 움직이는 지지면 위를 스케이트 타듯 넘어갑니다. 베이징 인공지능 아카데미와 연결된 연구진은 이를 제어 훈련으로 규정합니다. 지속적인 하중 속에서의 전신균형 제어 실험이라는 것이죠. 물론 조건은 정교하게 조정됐습니다. 평탄한 지면과 안정된 접지력. 하지만 그 교훈은 넓게 확장됩니다. 작은 이족보행 로봇이 힘을 가하면서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의 구분은 무게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스를 끌고 수레를 밀고 꽉 막힌 문을 여는 일. 이 모두가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자세 제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어기들은 바로 이 자세 문제를 훨씬 잘 다루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데모에서 실사용으로. 와우, 부미. 지휘를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놓아보면 뚜렷한 흐름이 드러납니다. 첫째, 모델은 더 이상 단순히 미래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 법칙으로 허상을 걸러내면서 접촉에도 버틸 수 있는 계획만 남깁니다. 둘째, 저렴한 로봇 몸체는 그런 계획을 대규모로 연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교실과 동아리에서 공유되는 수천 번의 작은 실패들이죠. 셋째, 제어 스택은 실제 하중을 견디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능력을 증명하며 보여주기식 시연을 진짜 기술로 바꿔놓습니다. 이 스택이 바꾸는 건 로봇이 유용해지는 장소입니다. 물류창고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울타리 안의 로봇팔을 넘어서 몇 미터간 박스를 나르는 이족보행 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선 복잡한 복도를 지나 수거하고 들어올리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워커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 전체가 보행을 조정하고 넘어진 횟수를 기록하며 균형 보정 패치를 업로드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바로 와우 같은 월드 모델에 피드백되는 구조입니다. 발전은 이제 행사 발표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현실 점검과 타임라인, 허상과 실체, 멋진 데모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시연에서는 러너, 핸들러, 리셋 요원이 필수였고 지형이나 타이밍이 조금만 바뀌어도 많은 로봇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서툴고 하중이 걸리면 배터리도 빨리 닳습니다. 개방된 일반 가정 환경에서의 자율성은 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방 구조가 로봇 친화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향후 1에서 2년 안에 아동키 높이의 이족보행 로봇이 있는 교실이 더 늘어나고 명확한 작업을 맡긴 공장 파일럿도 많아지고 균형 조작 지속력을 개량화하는 공개 챌린지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저분한 집안일 전반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정용 범용 로봇?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단영 안의 프로젝트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 곡선을 가속할 요소는 단 하나의 돌파구가 아니라 그 순환입니다. 와우 같은 상호작용형 모델, 구미 같은 저렴한 학습자, 지일 같은 제어 성과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접촉, 비판, 수정, 반복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능이란 접촉을 견뎌낸 결과라면 지금 로봇은 그것을 획득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연구소와 스타트업들은 상상력과 마찰을 결합시키며 출시를 실제 동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래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연습용으로 저렴한 몸체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인도할 수 있는 더 똑똑한 월드 모델일까요?